안녕하세요. 좋은 씨앗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 우리는 부모됨이란 무엇인가 그 첫 번째 시간을 가져봤고요. 오늘은 부모됨이란 무엇인가 그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첫째로 우리는 부모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봤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로서인 나를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우리 안에 있는 부모됨의 신화, 또 신념, 이러한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나는 그러한 신념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네 번째로 이러한 잘못된 부모됨의 신화, 신념, 이러한 것을 뒤집어 보면 어떤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변화되는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부모들의 모습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됨의 신화를 뒤집어 보기, 잘못된 어떤 신념, 이러한 것을 뒤집어 보기, 그런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만능 슈퍼맨인 부모는 모든 정답을 자녀에게 알려주길 바라며 자녀에게는 결정권을 주지 않습니다. 이런 부모의 자녀들은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기가 쉽지 않죠.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의 결정이 정답인지 무의식적으로 부모에게 확인받으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결정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신념, 신화를 뒤집어 볼까요? 예, 부모됨에 정답은 없습니다. 영아의 부모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중고등학생 부모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다릅니다. 자녀가 발달하고 성장하면서 부모의 역할은 점점 달라져야만 합니다. 또한 첫째 아이에게 통했다고 해서 둘째 아이에게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아이들마다 성향과 기질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죠. 두 번째, 아낌없이 희생하는 부모는 자녀를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희생하는 부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화를 바꿔보면 아낌없이 기다리는 부모가 되어주자. 너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줄게 하는 그런 부모가 되어주자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모는 아이와 일심동체다 라는 신념을 가진 부모는 아이의 모든 욕구까지 동일시하는 그런 부모입니다. 내 자식, 내 새끼라는 표현은 아이를 부모의 소유로 생각하는 경향을 갖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자아를 갖게 되면서 자기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고자 하는 동기가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는 자신이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과정에서 만들어지게 되죠. 이러한 신화를 바꾸려면 부모가 바라는 생각과 아이의 생각이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는 갑자기 자신이 생각했던 자녀의 모습이 아님을 직면하면서 큰 충격을 받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자신만의 세계를 갖게 됩니다. 자녀의 생각과 부모인 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죠. 넷째, 누구나 저절로 부모가 된다 하는 그러한 생각은 아이를 낳고 동시에 모성애와 부성애가 저절로 생긴다라는 믿음이 저변에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나라에서 자녀에 대한 학대가 이루어지는 가정에 법적인 처벌이 늦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했고요. 입양이 저조한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보면 부모들의 아동학대 사건이 많습니다. 심지어 목에 쇠사슬을 묶어놓고 상습 폭행한 일 알고 계시죠? 4층 테라스에서 그 어린아이가 맨발로 옆집 테라스로 탈출하는 사건을 보면서 누구나 저절로 부모가 되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모됨도 교육과 좋은 경험을 통해 부모로서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야만 합니다. 생물학적인 부모가 아니더라도 사랑과 정성으로 자녀를 양육함으로써 좋은 부모와 자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부모는 감독관이라는 신화는 앞서 언급한 인간의 지배 그리고
통제 동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식의 성공을 위해 부모로서 계획과 목표를 세워주고 자녀가 이를 달성하도록 이끄는 것이죠. 부모가 세운 목표를 따라가는 자녀는 어떨까요? 쉽게 지치고 또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신화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부모는 정원사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자녀라는 식물이 잘 자라도록 햇빛과 양분, 물을 공급해주는 환경이기도 하고요. 자녀가 그 안에서 자립심과 독립심, 자기 주도성을 갖추고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는 자신이 원하는 성공을 스스로 쟁취할 수 있도록 부모는 한 걸음 뒤에서 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섯째, 1차적인 책임은 부모라는 생각, 특히 앞서 설문조사 결과에서처럼 주요 책임자는 엄마라는 생각은 다양한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요즘 맞벌이하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많아지면서 젊은 세대에게는 여성으로서 개인적인 성취도도 매우 중요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전통적인 모습의 부모됨이 자리 잡고 있지만 현실의 모습과 괴리감이 있게 되죠. 이러한 신념들을 뒤집어 보면 어떨까요? 아이는 함께 키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역할 분담해서 가사일이나 육아를 함께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신념을 가져야 합니다. 점차 한국 사회가 다변화되어 가고 가족의 모습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또 문화와 세대마다 자녀 양육관이 다르고 부모됨에 대한 개념도 다르므로 이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행복한 가정은 얼굴이 닮아간다고 합니다. 가정의 구성원과 그 안에 부모의 모습은 다양할 수가 있죠. 세대에 따라, 문화에 따라 그 역할은 다를 수 있습니다. 최근 할츠만 박사는 행복한 가족의 8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행복한 부모됨을 위한 8가지 조건으로 바꿔보면 어떨까 합니다. 첫 번째, 행복한 부모됨을 위해서 부모는 자녀와 가족의 가치관을 함께 세우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부모와 자녀는 서로 배려하며 소통하는 것을 중요시 합니다. 세 번째, 부모는 자녀에게 아낌없이 지원하고 지지하되 서로에게 희생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네 번째, 자녀에게 좋은 가치를 교육하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다섯 번째, 사회적 관계망을 갖고 화합하는데 노력해야만 합니다. 여섯 번째, 모든 가족에게는 다양한 갈등이 존재합니다. 그 갈등을 정정당당하게 받아들이고 함께 해결하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일곱 번째, 고난과 시련 후에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는 자녀와 함께 휴식을 합니다. 각자의 일은 뒤로 미루고 온전히 자녀와 함께 놀고 휴식하는 시간을 별도로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자녀의 진심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순아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언제든지 필요로 하면 쉴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는 뿌리이며 부모는 멀리서 자녀를 바라보며 자녀가 훨훨 날게 해주는 날개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됨에 정답도 없고 부모의 희생만이 해결책이 아닙니다. 부모됨에 대한 잘못된 신념이 부모라는 존재에 대해 너무 버겁게 느껴지는 건 아닌지, 혹은 부모됨을 너무 또 가볍게 여기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부모는 자녀에게 뿌리와 날개와 같은 존재다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자녀가 필요로 하면 쉴 수 있는 쉼터가 되어주기도 하고요. 자녀가 세상 밖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날개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서적 안정감과 자신감을 갖고 세상을 향해 마음껏 꿈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두 번에 걸쳐서 부모됨이란 무엇인가, 부모됨의
의미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작은 것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것, 또 행동할 수 있는 것, 도전할 수 있는 것을 한 가지라도 정해서 한번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엔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 부모로서 나 자신을 이해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마주하기라는 제목으로 부모로서 자기 이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죠. 나를 알고 우리의 자녀들을 알게 되면 백전백승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 행복하세요.